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시즌3 4학기 13교시입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담이 국소담입니다. 네. 벌써 1월 23일이군요. 그리고 네. 벌써 4학기 13교시입니다. 네. 이번 시즌이 거의 다 끝나가네요. 벌써. 네, 그러네요. 네. 앞으로 이제 5교시밖에 안 남았네요. 네. 오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네, 닉네임은 저희가 병아리로 지었고요.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엽네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지만 도움을 청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먼저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언니, 저 이렇게 4가족이었고 아버지께서 제가 고등학생 때 지병으로 돌아가셔서 현재는 어머니, 언니, 저 이렇게 3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언니와 저는 20대 직장인이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가족은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성격이 불안하고 우울이 심하고 굉장히 감정적이셔서 어릴 때부터 뺨 때리기, 물건 집어던지기 등 손찌검을 많이 하셨습니다. 뺨을 때린 이유는 제가 인강을 들어야 하는데 딱 한 번 듣지 않았다는 이런 이유들로 매번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성적이 못해도 전교 5등밖을 벗어난 적이 없는 소위 말해 모범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를 부정적으로 통제하는 강도도 심해서 카톡을 몰래 읽거나 핸드폰을 훔쳐보는 등 간섭이 심하고 엄마의 뜻대로 안 되면 아이처럼 우기고 옆에 있으면 부정적인 기운으로 저까지 무기력해집니다. 폰을 잠가놔도 볼 틈만 생기면 갑자기 옆으로 와서 다른 일을 하는 척하면서 제 폰을 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는 별다른 직장을 구하시지 않고 이모들이 도와주는 돈으로 생활했고 지금은 저희가 돈을 벌고 있지만 지금도 사회생활을 전혀 안 하시고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계십니다. 증세가 더욱 심해진 건 제가 엄마의 뜻을 따르지 않은 올해 초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A라는 시험을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B라는 시험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앞에서는 우리 딸 왔어 이러면서도 제가 조그만 생활소음만 내도 자기를 공격하려 한다 생각하는지 몸을 덜덜 떠시면서 분노하십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면 갑자기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일어나서 부들부들 떨면서 식탁까지 와서 제 등과 엉덩이를 때리면서 아이고 예뻐라 이러면서 엄청 세게 여러 대를 때리세요. 그리고 제가 방에서 공부하다가 책 정리, 햇빛 블라인드 내리는 소리가 나면 갑자기 제 방문 앞에 딱 붙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병아리야 뭐해? 이러시고 제가 문을 잠가 놓거든요. 그리고 저랑 집에서 좀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등만 보이면 소파에서 TV를 보다가도 갑자기 성큼성큼 걸어와서 등 뒤에 딱 붙었다가 마르지도 않은 수건을 갑자기 털고 이러한 양상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저는 독립을 준비 중이고 언니는 곧 결혼을 할 것 같습니다. 혼자 남게 될 엄마가 옆에서 자기 객관화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정신과 진료를 권유했는데요. 내가 정신 이상자야? 이러면서 하기 싫어하십니다. 저는 엄마의 병명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걱정 많이 되죠. 네, 그렇겠네요. 아, 언니도 결혼을 하시고 또 병아리 님도 독립을 하시려고 하고 그럼 어머니 혼자 이제 남게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게요. 네. 그 독립을 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네네. 하지만 언니 결혼하고 나 독립하면 저 엄마는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것도 당연히 또 이해가 되는데 네. 병원에 가보자고 했더니 싫다 하시고 근데 어머님을 이해할 때 원래 갖고 계신 이 성격적인 부분하고요. 최근 올해 초부터 이제 보이시는 이런 행동들 있잖아요. 네. 조금은 좀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런 행동들 보이시는 거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원래 이제 어머님 성격이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시기도 하시고 원래 갖고 계신 막 불안도 높으시고 그래서 네네. 이제 자녀들 통제도 많이 하고 좀 고집스럽기도 하고 게다가 다소 좀 격하게 네. 뭐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뭐 때리거나 하신 적도 있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은 원래 갖고 계신 성격적인 특성인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사실 이제 병아리님 사연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생활소음 내면 자기를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표현을 하신 걸까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요 생각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만약에 어머님이 진짜 이런 거를 본인을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몸을 떨면서 와서 분노한다. 그렇다고 하시면 정말 이거는 뭐 꼭 치료적으로 네. 접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병명을 지금 굳이 진단을 정하는 것보다는 어머님을 일단은 치료 세팅으로 모셔와야 되는데 네. 할 때 지금 내가 정신 이상자냐? 막 이렇게 이제 반응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 이런 행동하는 거 뭐 부적절해. 이런 생각은 부적절해.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머님이 기저에 갖고 계실 우울함과 뭐 불안함 혹은 불편함 그거에 조금 집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도움받을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어머니가 본인이 우울감을 갖고 있다. 네. 이거를 인지하고 계시면 조금 네. 쉬울 텐데 네. 아예 또 이제 병원 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시는 건 아닐지 좀 그게 걱정되긴 하네요. 네. 근데 어머님도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 행동하시는 거 보면.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족들은 너무 답답하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해? 왜 이런 생각을 해?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치료를 권유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조금 밀어두시고 그 밑에 어머님이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 때문에 겪게 되실 그 불안, 불편함, 네, 그거를 조금 찾아내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받자 하시면 조금 접근이 더 쉽거든요. 독립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엄마는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만약에 지금 모르시는 상황인데 새롭게 아시게 되면은 불안이 더 높아지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뭔가 그렇죠. 또 네. 뭔 독립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알고 계시다면 아니 지금까지는 그래도 셋이서 이렇게 서로 도와가며 살았는데 언니는 결혼하고 나도 독립하고 그럼 엄마도 혼자 살아야 되는데 걱정돼서 그러니까 뭐 다른 뭐 건강검진을 좀 같이 한다든지 뭐 하여튼 엄마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우리가 걱정이 되니 뭐 이것저것 좀 병원에 좀 가보자 뭐 이렇게 설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네. 혹시 어머님 뭐 밤에 잠 잘 주무시는지 식사는 잘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이제 이 정도 조금 혼란스러우신 상황이면은 흔하게는 어쨌든 뭐 주무시고 먹고 하는 게 드시고 하는 게 좀 거기에 장애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어머님한테 이제 그쪽으로 접근하기 좀 편할 것 같고요. 언니 결혼하셔도 언니랑도 의논하시고 그다음에 그쵸. 도움 많이 주셨던 이모들도 계시니까 같이 또 의논하시고 이모 그래. 네. 그러네요. 이모한테 어떻게 보면 응? 네. 이모한테 이모가 그 어머니의 동생인지 언니인지 모르겠지만 네. 너 여기 병원 한번 좀 같이 가보자 뭐 이렇게 좀 말하라고. 네. 하여튼 태도를요. 당신 뭔가 이상하니까 병원 가보자. 그럼 당연히 방어하고 거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으니 한번 검진을 받아보자.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같은 말이라도 받아들이는데 조금 훨씬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어머님한테 하여튼 뭐 권유하실 때 전략을 잘 짜보시고요. 어머님도 분명히 본인이 도움받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네. 좀 너무 긴장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 긴장을 좀 해소하실 수 있도록 네. 병아리님이 좀 도움을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